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든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이번 결정 취지는 구속기간은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이라며 반박 논리를 냈습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는 관련 조항에 명백히 구속기간이 10일이라고 돼 있다며 반면 체포의 경우는 이틀이나 2일이 아닌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법조문을 통해 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무리한 해석이고 기존의 선례를 뒤집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비슷한 논리의 주장을 폈습니다.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구속기간의 계산 방법은 검찰의 오랜 관행과는 달랐다면서도 형사 당사자의 방어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검찰이 기계적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구속 취소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구속 집행정지 등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구속 취소 역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면 구속 취소의 경우 보석이나 집행정지와 달리 한 번 실현되면 재구속이 불가능한 종국적인 석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면에서는 지금 이 결정에 대한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구속 기간 계산에 관한 종래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서 표현한 건 종래라는 표현은요, 기존의 모든 구속 사건에서 적용됐던 것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시간을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날짜로 한 게 아니고요, 다 날짜로 하고 시간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시간으로 하는 게 맞고 종래의 내용들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식의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취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다룰 때 기존의 모든 사건들의 처리들이 다 이렇게 날짜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시간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구속 피고인들 상당수가 구속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이거를 1심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첫 번째 사유 말고 두 번째 사유, 소위 말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목할 만한 과거의 의견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즉, 그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고 또 탄핵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지금 공수처가 새롭게 도입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 규정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선례와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거나 그 취소 결정에 대해서 또 검찰이 항고하고 또 혹시 그 다음에 결정에 대해서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 다시 또 재항고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법리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절차적으로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사적으로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정리된 공수처의 수사에 관한 권한과 검찰과의 이런 기소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대법원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개진된 적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론으로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이례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절차적인 적법성과 그다음에 실체적인 필요성이라는 것을 비교 형량에서 결정을 하는 게 법원의 결정인데, 내란죄 수괴라는 가장 중요한 범죄,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기존의 종래에 계속 있었던 일 단위의 영장 청구에 관한 거를 완전히 바꿔서 시간으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맞는가? 분까지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 분도 맞는가? 초까지 따져야 하지 않는가?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영장 청구나 이런 절차들은 굉장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기록의 반환이나 이런 것들은 매 시간마다 그게 다를 수 있는데 그것마다 다 기록을 재가지고 해야 하는 실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이번 판결에서 그것도 이렇게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이걸 이유로 이제부터는 시간으로 볼 거다라고 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은 조금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찌 보면은 특이한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규정상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은 검찰의 항고 여부에 달려 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즉시 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즉시 항고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며 구속 집행정지의 경우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던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과 같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은 즉시 법원에 항고하라,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